되면 오히려 이제 근육이 먼저 감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근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몸에서 이제 기초 대사율을 갖다 올릴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오히려 대사적인 문제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고요. 갑자기 다이어트하고 PT 받고 이렇게 되면은 지방세포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배출돼서 오히려 더 나쁜 질환들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약간 체중을 갖다가 너무 급격히 빼지 말고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네, 연세가 있으실 때는 체중을 빼면 그야말로 건강 재산인 근육하고 뼈가 이제 나간다 이런 말씀이신데 관련해서 저체중의 건강 위험을 알려주는 연구들이 여럿 있더라고요.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어떤 게 있나요? 예, 심한 저체중은 고도 비만만큼 부정맥 위험이 높아진다. 국제 순환기 학회지에. 네, 그리고 암 수술 후 사망률이 저체중이 과체중의 2배라고 합니다. 세계조나 영양과 암에 나왔었고요. 그리고 저체중도인 과체중보다 치매 위험이 무려 34%나 높아진다. 예, 이런 연구 결과도. 네, 그러니까 저체중이 부정맥 또 암 수술 후 사망률 그리고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거네요. 왜 그런 건가요? 이것은 면역력과 관련이 있거든요. 한의학에서는 면역력을 정기라고 하는데요.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정기 존내 사 불가간.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기가 안에서 딱 버티고 있으면 아무리 나쁜 기운이 쳐들어와도 그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. 저체중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면역력이 약해져요. 그러다 보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쉽게 침범을 하게 되고 이미 침범된 것들이 자연 치유력도 마찬가지로 약해지기 때문에 그 병을 회복하거나 또 그것들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힘들이 많이 약해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암이 발생한 분들이 자연 치유력 같은 것들이 약해지면 그만큼 사망률이 늘어갈 수가 있겠고요. 이런 저체중인 분들은 영양 상태가 좀 불균형이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뇌로 올라가는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치매의 우려도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저체중의 경우에는 두뇌 아주 필수 영양소죠. 비타민 E라든지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뇌의 활동도 떨어지고 치매 유발률도 높아질 수가 있고요.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암 환자입니다. 암 환자의 치료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요. 통상적으로 이 암 환자가 되면은 일단 식욕이 떨어집니다. 식욕이 감퇴하고 호르몬이 불균형하게 되고 또 이 암세포에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이 분비되면서 이것이 체내 대사를 방해해서 급격한 체중 감소가 나타나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평소 저체중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암 때문에도 체중이 감소되는데 더 이상 감소될 것이 없죠. 거기에다가 치료를 이겨낼 만한 체력도 부족하게 됩니다. 따라서 이 사망 위험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죠. 네, 뭐 암 사망률도 높아지고 치매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분위기 깨는 얘기를 하자면 이런 위험성을 듣고 저는 살을 좀 찌워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지만 이게 빼는 것만큼이나 찌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, 교수님. 안 쪄요. 네, 살 찌고 싶은데 살이 안 찐다 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. 많아요. 그래서 무리하게 살찌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뭐 야식도 먹어보시고 또 뭐 여러 가지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위장장애도 자꾸 유발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. 건강하게 살찌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게 좋겠지요.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 골고루 섭취하시고 무엇보다 살을 찌우시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를 조금 높여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살 찌우는 것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분들을 대개 보면 소화기 계통이 약해요. 그래서 소화력이 맞아. 떨어지고 영양 흡수력이 좀 떨어지고요. 예. 아울러서 불면증이 있거나 아니면 신경이 예민한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단순히 체중을 늘려야 되는 목적보다는 그 목표보다는 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건강해지는 체질로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. 역시 교수님이시네요.